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4일 화요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연초에 대한 제가 어제 밤에 써놓은 표현이 있죠. 연초 올해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주식 상승을 이끌었다 이런 표현을 대충 어젯밤에 썼는데 그런 게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애플, 테슬라 주가 급등만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젯밤에 금리도 많이 오르고 좀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 주식시장 급등 이면에 있는 다른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주식시장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 어젯밤은 그러니까 좀 빠지기가 좀 힘들게 되긴 했겠더라고요. 보니까 금리가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금융주들이 일단 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준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애플이 신고가 부근, 정고점 부근에서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지고 버티고 있고 오히려 더 올라버렸고, 테슬라도 9%인가 갭상승 출발했는데 장중에 추가로 더 올랐으니까 시장은 강하게 상승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상승 마감을 하긴 했다. 아무튼 주식시장 내용도 중요한데 주식시장 내용 보기 전에 좀 금리도 좀 먼저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를 좀 먼저 살펴보자면 오래간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시원하게 올랐어요. 이 금리가 요즘에 이렇게 오르는 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제가 봤을 때 1번은 긴축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나의 원인으로 잡을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안전자산, 위험자산, 온오프 그런 관점에서 이 금리가 올랐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제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채권 팔아먹는다. 위험자산 선호 요거 때문에 채권 팔아먹어서 금리가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일단 어젯밤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근데 솔직히 좀 움직임이 좀 너무 급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어딘가 저항이 많거든요. 어딘가 저항이 많고, 그리고 이 패턴상으로 봐도 어떤 삼각 수렴형 이런 것들이 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좀 어젯밤에 좀 너무 급등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게 금리가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금리가 적게 오른 거냐 2020년부터 해서 좀 금리가 좀 많이 오른 편이긴 해요. 좀 많이 오른 편이긴 해서 그리고 이 위쪽에 무거운 저항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쉽게 이렇게 넘어가서 랠리를 막 바로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수렴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방 경직성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도 있고 위험자산 선호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치고 가냐? 그것도 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하여튼 움직임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거. 어쨌든 금리가 크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애플과 테슬라 효과로 나스닥은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2년물 금리도 좀 봐야 돼요. 어젯밤에 2년물 금리가 장중에 0.8까지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올랐다가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0.75에서 레벨업 된 거죠. 물론 이게 다시 되돌릴지 어쩔지, 이게 속임수일지 오버슈팅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얘가 0.8까지 찍고 왔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 시장의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이나 이 정도가 그런 예상치가 훨씬 더 좀 세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그래서 심지어 제가 봤을 때 내년에 4회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슬슬 생겨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스케줄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보통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3월 달에 테이퍼링 끝내고 한두 달쯤 쉬었다가 금리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었는데,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동시에 바로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는 것에, 폭과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인플레 우려, 긴축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연초 효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극대화가 됐겠죠.
연초니까 새해 첫날이니까 주식을 사야지. 어떤 주식을 살까? 올해는 또 뭘 사야 될까? 이런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애플도 사고 테슬라도 사고 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올해도 인플레이션이야 이러면서 이런 데다 좀 극단적으로 좀 베팅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한국은 이제 한국에 미칠 영향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한국은 미국 주식 시장이 오른 건 일단 주식 시장의 심리에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긴축 우려가 또 자극되고 있다라는 거는 한국 주식 시장의 어두운 면이 될 수도 있겠죠. 안 좋은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긴축 우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달러를 봐도 그렇다라는 거. 달러 인덱스를 봤는데 어젯밤에 이제 금리가 막 장기물 금리, 단기물 금리 다 같이 급등하면서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긴축 우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향으로 현재 원화는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어젯밤에 좀 올랐기 때문에 뭐 오늘은 지금 좀 피로감에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꾸자꾸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좀 이쯤에서 좀 위안화 같은 것도 좀 같이 보자면은, 위안화 같은 것도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달러가 올라오면서 신나게 올라왔다. 위안화도 약세 나왔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게 뭐냐, 여기 하나 둘 셋 뭐 3바닥 가능성도, 3중바닥형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거. 아무튼 자꾸자꾸 무슨 뉴스가 나와도 아래쪽으로는 잘 안 가고 있죠. 위안화 추세 전환 가능성을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자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작년 내내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쐐기형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하방 경직성도 만만치 않게 확인을 하긴 했어요. 그죠? 아래쪽으로는 가면 꼬리를 심각하게 달아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주식시장 내용을 조금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뭐 중요한 자리를 턱걸이 일단 해놨다고 봅니다. S&P는요. 아직 물론 랠리의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기서 뭐 이제 어떻겠습니까? 볼린저 밴드 같은 거 띄워보면은 왜 안 나오지? 볼린저 밴드 같은 거 띄워보면은 지난번에 볼린저 밴드 째고 나왔던 거 기간 조정했으니까 다시 달릴 수도 있긴 한데 아직 뭐 중요한 저항대를 완벽히 극복한 건 아니고 뭐 그런 모습이니까. 또 그리고 어제의 움직임이 슈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변동성 지수 보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젯밤에 많이 오르긴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쌍고점의 가능성에서 졸업을 한 건 아니죠. 쌍고점의 가능성 여전히 남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에 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어젯밤에 30분 봉을 또 보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이거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아무튼 시장이 좀 위쪽으로도 제한적, 아래쪽으로도 좀 제한적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볼린저 밴드를 감히 장중에 심각하게 째면은 꼭 반대로 가죠. 그죠? 장 초반에 이 16,480 딱 터치하니까 와르르르 쏟아졌고, 아래쪽으로 볼린저 밴드 또 너무 심하게 째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급반등을 이끄는 요인이 됐죠.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일단 그냥 뭐 나스닥 숏을 그냥 들고는 가고 있는데요. 일단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어젯밤에 이제 장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애플이 어젯밤에 이제 제가 장 초반에 보고 있었을 때 여기 걸려 있더라고요. 여기서 고민하더라고요. 여기가 무거운 저항인데 여기 고민하더라고요. 보자. 여기 넘어갈 수 있을까? 일단은 그래도 물음표 띄우고, 일단 아직까지 안 넘어가고 있네. 그럼 일단 나스닥 숏 들고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긴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9% 정도 갭상승하고 나서 버티고 있길래, 뭐 9% 정도 갭상승 했는데 여기서 설마 더 오르겠어 했는데 설마 더 올라서 마감을 했네요.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무거운 저항 자리들을 어젯밤에 좀 강한 힘을 써서 일단 뚫어 놓은 상황이에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갔으니까 또 다시 뭐 시가총액이 3조 달러래네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많이 갔으니까 얘는 뭐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보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힘을 써야 될 자리였나 싶긴 해요. 전고점 무거운 저항 갖다 놓고 요 앞에서 지금
볼륨점에들 째고 나왔다는 얘기죠. 일봉상.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이게 약간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뭔 얘기냐면 차트 모양이 좀 그런 것 같다고요. 예. 정고점 자리에 장대양봉으로 힘을 안 써야 될 때인 것 같은데 힘을 막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잠깐 보고 넘어가자면 이렇다고요. 여기 무거운 저항이 있는데 장대양봉으로 이걸 이렇게 변동성을 터뜨리는 게 이게 적합한 거냐,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움이 되겠냐. 아무튼 얘도 볼린저밴드 쨌죠. 예, 테슬라도 볼린저밴드 째고, 하여튼 연초라서 그런지 뭐 하여튼 다들 뭐 무슨 생각들이 있으신지 아주 그냥 힘을 뽐냈습니다. 뭐 테슬라고 뭐 금리고 하여튼 뭐 나스닥이고 뭐고 간에 전부 다 힘을 뽐냈어요. 어쨌든 뭐 신고가를 간 건 애플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긴 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방 경직성은 하방 경직성인 거고 위쪽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는 아무튼 또 테스트를 해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뭐 지수의 흐름들은 살펴봤고, UVXY 같은 거는 어젯밤에 이미 개파락을 너무 많이 해버려 가지고요. 여기 잠깐 보이시나요? 여기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고 하락을 할 거였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개파락 출발해서는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 모양과는 별개로 해서 UVXY 자체가 이렇게 개파락 출발했으면 안 됐었다고요. UVXY가 어제 살아날 거였으면 여기 어딘가, 여기 어제 나온 이 음봉의 몸통 어딘가에서 출발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뭐 개파락 출발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오늘 밤에 S&P나 나스닥에 뭐 급락 이런 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긴 했어요. 이런 점들 시작부터 너무 많이 죽여버렸다는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 이거는 오늘 밤에도 근데 얼마든지 다시 되돌리면 되긴 돼요. 근데 되돌릴지 안 되돌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일단 저의 예상 밖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적당히 보합 정도 출발했으면은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개파락 출발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얘가 이제 양봉으로 살아나면 다시 장대 양봉으로 오늘 밤에 이걸 어제 나온 이 음봉을 장악을 해버리면, 완전 이제 극복해서 이렇게 감싸버리면은요, 그러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살려낼 거면 빨리 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 봐도 좀 그렇다고요. 변동성 지수도 이 보시면 어젯밤에 중요한 어떤 지지력이 있는 자리를 일단은 일단 턱걸이로 훼손을 하고 있어요. 턱걸이로. 완전히 아직 뭐 깨고 뭐 이런 모습은 아닌데, 얘도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다시 살리면 되긴 되는데요. 아무튼 일단 굉장히 위험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죽으려면 여기서 얼마든지 또 더 많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뭐 비슷한 모습이죠. 계속 지금 몇 거래일지 일주일 내내 지금 숨이 꼴깍꼴깍, 계속 어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살아날 거면 왕창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죽을 거면 왕창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어젯밤까지는 해서 이제 뭐 연초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연초에 뭐 어떤 막연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올렸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어젯밤의 상승이 완전히 안정적인 뭐 그런 상승이었는지 뭐 그런 건지는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밤에 그래서 다시 되돌리면은, 오늘 밤에 어제 상승했던 걸 다시 되돌리고 그러면은 뭐 빅스 지수나 이런 것들이 변동성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겠죠. 예. 자, 아무튼 뭐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략적으로 다 봤죠. 어젯밤에 뭐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거 특별한 거 없었고요. 네. 이 정도 살펴봤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참 우리가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할 건데, 한국 같은 경우 우리 어쨌든 이런 거 계속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작년에 이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 LG 에너지 솔루션 발 블랙홀에 대비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 얘기냐면 신규 상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코스피가 왜 작년에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냐, 디커플링 때문이다, 미국의 긴축으로 인한 디커플링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이제 주로 드렸지만은, 이제 한국 주식시장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작년에도 뭐 신규 상장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몇십 조짜리들. 뭐 물론 예전에도 지나가면서 살짝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공간에
이 어쨌든 그 주식도 수요와 공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식의 수요가 많아지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겠죠. 주식의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잖아요. 수요와 공급 법칙 이렇게 갖고, 예, 그죠? 이런 거 기억나시죠? 교과서에서 이런 논리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 작년부터 해갖고 너무 이제 주식시장이 화랑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회사를 갖고 계신 그 회장님들 입장에서는 IPO를 지금쯤 하는 게 맞긴 맞죠. 신규 상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주식 공급이 많아지는 것도 솔직히 코스피의 어떤 성과 부진의 한 영향일 수 있다라는 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올해 그게 없어지냐? 아니죠. 올해까지도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계속 뜨거우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거 뭐 계속 상장한다. 그 외에도 뭐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SSG, 뭐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오일뱅크 등등 뭐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 다 상장하면 코스피 200에서 돈 빨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할 거예요. 주식 공급이 좀 많아요. 그 금리 인상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런 거 하면서 시중에서 유동성은 빨리는데 자꾸 주식 공급은 늘어나니까 이런 점들도 분명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긴 할 겁니다. 이런 점들 우리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뭐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하긴 했네요. 그죠? 네, 할 말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자고요. 뭐 계속 박스권이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 선물 지수 워낙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니까 선물 지수 보는 게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럼 풋옵션 보자 말씀드렸죠. 풋옵션 행사가를 하나 좀 낮췄어요. 어쨌든 똑같아요. 12월 29일 날 시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 지키느냐 붕괴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마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풋옵션이 4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거고 하락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여기서 이제 풋옵션 죽일 거냐 살릴 거냐예요. 풋이 죽으면은 와장창창 죽겠죠. 지수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풋옵션 죽으면 지수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버틴다.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와장창창 해야겠죠. 지수가 이제 아래쪽으로 와장창창 선물 급락할 수도 있겠죠. 왜냐? 풋옵션들이 하도 힘을 모았으니까 힘을 뽐낼 날이 조만간 오겠죠. 이렇게 마감한다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풋옵션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잘 버텨준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뭐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단 갭상승해서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이니까, 아무튼 뭐 지금 같은 자리는 뭐예요? 아무튼 선물 400 부근이고, 솔직히 뭐 395 선물 400 395 404이면은 그죠? 어쨌든 숏 매집 가능한 그런 가격대인 거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중요한 자리, 여기 있는 이 자리 아직 안 넘었으니까 계속 여기도 어쨌든 뭔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일 겁니다. 그죠? 이미 다들 하셨을 테니까 매집하실 현금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자리다. 아무튼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박스권인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고요. 그냥 지켜보자 한마디 하면 끝날 것 같고, 아무튼 환율 잘 올라가고 있네 이런 것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다시 무거운 저항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1200원 넘냐 못 넘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1200원 넘어가면 이제 신세계가 열리게 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